네, 안녕하십니까. 이호경입니다. 컴퓨터 개론 제일 마지막 장, 15장, 정보 보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심지어 이제 IoT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죠, 그죠? 모든 everything에다가 싱이 있다면은 여기에 우리가 인베디드 컴퓨터처럼 조그만, 그죠? 어떤 장치를 심고 얘를 갖다가 어떻게든 인터넷에 연결시켜서 이 싱의 상태를 외부에서 파악도 하고 아니면 이게 제어가 가능한 거라면 외부에 들어가서 신호를 줘서 얘를 제어를 하겠다. 이런 것들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 저도 최근에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봤는데 잘 있는 차를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해킹을 해가지고 이 차가 갑자기 돌진을 해서 사고가 나는 영상이 아마 그 인터넷에 한 공개된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해킹이 되는데 이게 심각해집니다. 이제는 그 모든 식의 그 우리 정보 기기가 IP화된다. IP다. IP 컨버전스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런 기계들이 전부 다 결국은 인터넷을 통해서 동작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심각한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게 보안입니다. 보안.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내부에 뭔가 좀 문제가 좀 편찮으셔가지고 내부를 조절하는 장치를 심었는데 뭐 혈압이라든지 뭐 심장이라든지 얘를 외부에서 해킹해서 조종해 버린다면은 이제 사람 목숨이 걸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계속 보안도 계속 같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점 정보의 이 상황이 중요해지고 있고 또 이게 또 중요해지는 만큼 인터넷을 들어온 만큼을 해킹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인터넷 가봤자 은행이 연결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은행 다 연결되고 개인 계좌 연결 다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해킹의 욕구도 높아지고 또 그만큼 그에 대한 보안도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보관에서는 개요, 암호화 관련 소프트웨어 이런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보를 만들고 아니면 수집을 하든지 그다음 가공 저장을 하고 검색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저장을 하든지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든지 만들든지 뭐 수정을 하든지 저장을 그 다음에 또 이걸 남자한테 보내요. 송신 수신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위험이 생깁니다. 정보가 훼손돼 버렸다. 없어져 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저쪽으로 했는데 정보가 훼손될까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일부만 왔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날라가 버리고 아니면 정보가 오다가 묘하게 변경이 돼 버렸어요. 또 아니면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이 정보라는 것은 뭐 아주 우리가 간단하게 홍길동이가 홍길동한테 인터넷을 뭔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들이 안 들었으면 싶어하는 내용들 있죠, 그죠? 많죠, 그런 내용들죠. 그런 내용을 보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으면서 유출이 된다든지 하면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정보는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 이제 컴퓨터실이 있다면은 컴퓨터실에 앞 자물쇠를 항상 채운다든지 그죠? 아니면 그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컴퓨터실에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앞에 뭐 외국 영화 같은 경우 보면은 앞에 뭐 경비원이 총 차고 서 있어서 보초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이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의 해킹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은 USB를 가지고 들어가서 직원인 척 하면서 들어가서 그 USB에 정보를 복사해냈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많이 걸립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철저하게 통행을 막고 관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술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내가 어차피 인터넷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데이터를 보낼 때 암호화를 해서 보내버립니다. 암호. 그러니까 뭐 듣더라도 이제 뭐 듣더라도 너는 몰라. 너는 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 방법을 해내가는 방법이 이제 암호화 기술인데 뭐 이미테이션이라는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죠? 거기 보시면은 이 암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튜링 현대 컴퓨터의 뭐 개발자라고 해도 많이 아시는 분이 나오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렇죠.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 보안은 요걸 방지하는 거죠. 요거. 정보 훼손 유출 방지를 하는 건데 조금 더 봅니다. 정보 보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요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A에서 B하고 지금 정보를 교환하고 싶어 해요. 근데 B는 알아들어야 돼. 가용해야 돼요. 내가 보낸 정보를. 그죠? 그리고 내가 정보를 어딘가 저장을 했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꺼내봐야 돼요. 그 가용입니다. 가용성. 여기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권한이 없는 사용자, 이걸 여기서 태핑을 해가지고 도청을 하는 애들, 해킹을 하던 애들은 이 정보를 가져가도 안의 내용을 알 수 없어야 된다. 안의 내용이 해킹과 같은 이런 그 권한이 없는 애들한테는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 이 정보의 비밀 보장되어야 된다는 이 기밀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쓸 사람은 쓸 수 있어야 되고 쓰면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안 써야 된다. 맞죠? 그죠? 사용해야 될 사람한테는 가용해야 되고 사용하면 안 되는 사람한테는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된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데이터가 여기서 이렇게 와서 도착을 했는데 아니면은 데이터를 저장을 했다가 내가 이걸 빼냈는데 과연 이 데이터가 원본이냐? 혹시 도청한 놈들 이게 기밀 유지하는 건 의외로 이걸 누군가 중간에서 바꿔치기 하는 건 아니냐? 이 보장할 수 있는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각관계가 있어요. A, B, C가 있습니다. 그죠? 이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 보안의 주요 목표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안 위협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보안 위협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해킹이죠. 해킹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한다. 보안의 위협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기밀성을 해친다는 말은 이게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듣는 거고요. 무결성은 내용이 변경돼서 도착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용성이라는 것은 저쪽에서 들어야 되는데 못 듣게 되는 이런 현상.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저쪽이라는 게 이제 수신자죠. 우리가 자료를 저장을 해놨는데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암호로 저장을 했습니다. 쓰려고 했는데 암호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면 가용성이 없는 거죠. 이런 것은 피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좋은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좋은 소프트웨어에 거기에 바이러스가 딱 묻어버립니다. 무결성이 깨진 거예요. 이런 걸 체킹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요. 자, 그래서 기밀성을 해친다는 말은 안 들어야 되는 친구가 좀 몰랐으면 되는 친구가 옆에서 싹 듣고 정보를 가져가 버리는 건데 대표적으로 스누핑이라는 이런 기법도 있습니다. 스누핑이라는 것이 몰래 엿듣다 이렇게 뜻이 있고요. 또 이 친구들도 이 라임을 살려요. 스니핑, 코를 킁킁거리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몰래 엿듣는다면은 요거는 자료를 조금 훔쳐가는 것 정도 되겠고요. 스푸핑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요거는 속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다. 요거는 사실 두 개가 거의 구분이 안 되고 유사하게 쓰이는데
이거는 조금 다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내가 B인 척 속여가지고 B한테 보낼 때 내가 B인 척 하면서 B로 가는 모든 내용을 엿듣는다. 이런 거 이제 스푸핑을 해서 B인 척 스푸핑을 해서 A에서 B로 가는 데이터를 스니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 내가 볼 때 이제 이 영어하는 친구들도 이런 거 라임을 살려서 이렇게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유사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뭐 가령은 이제 뭐 공격자가 다른 사람 데이터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게 A와 B가 뭐 와이파이나 뭐 아니면은 이더넷 같은데 이렇게 통신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 통신 선로는 공유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보내면은 얘도 다 듣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도 다른 공격자들도 듣고 있고요. 이런 와이파이 통신한다면은 방송이잖아요. 주위에 있으면 다 듣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이 친구들이 공격자들이 스누핑을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요한 정보가 꼭 데이터가 여기서 가는 데이터를 탁 잡는 것만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이에 데이터가 있다 없다. A가 B한테 뭔가를 보내고 B가 A한테 뭔가를 답했다. 이 통신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이 친구들이 앉아가지고 여기서 일로 가는 거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트래픽을 분석해서 이 사이에 지금 무슨 중요한 일이 없다 이런 걸 또 분석하는 방법도 위협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위협이다 위협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결성입니다. 혹시 뭐 자료를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자료를 네이버에 올려놨는데 다운할 때 여기에 바이러스가 묻어버렸다. 무결성이 깨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A가 B한테 되게 중요한 정보를 보냈는데 공격자가 그 정보를 삭제해버리거나 변조해버리거나 변경시켜버리거나 또 뭐하죠? 추가로 뭔가 또 이상한 또 데이터를 더해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무결성을 깨는 공격이 되어 있고요. 위장 공격이 또 있을 수가 있네요. 그죠? 위장 공격. A가 국민은행에 접속하려고 인터넷 가서 KB 스타를 쳤는데 해킹하려고 하는 서버가 딱 들어서 내가 국민은행이야 하고 이렇게 진짜 국민은행은 여기 있는데 내가 국민은행이니까 너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한번 내놔봐. 아이디를 쳤습니다. 패스워드 좀 줘봐. 패스워드를 쳤는데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가 들통난 거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런 게 이제 요런 중에 보시면은 이런 게 ARP 스푸핑 같은 것도 있네요. 그죠? ARP를 속인다. ARP는 여러분 전번에 제가 네트워크 시간에 몇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 같은 랜에서 같은 네트워크에서 여기 와서 통신하기 위해서 이 친구한테 통신을 하려고 할 때 우리 IP를 묻죠. 1로 IP로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야 111.111.111.111에 해당하는 친구 여기 있으면 자기의 맥 주소를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친구가 이제 맥 주소를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이 친구 테이블에 ARP 테이블에 1111111은 맥 주소 뭐 1xxx다 이렇게 딱 저장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여기 보내고 싶을 때는 요 맥 주소를 통해서 통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IP를 주소로 맥 주소로 바꾸는 과정을 정확하게 정의는 안 했다 그죠? 여기 정의를 합시다. ARP는 주소를 리졸루션 해석한다, 풀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IP를 맥 주소로 바꿔줍니다. 여기에서 ARP 스푸핑이라는 것은 11111 누구야 하는데 이렇게 해커가 딱 있다가 나야 하고 자기가 먼저 보내버립니다. Y가 내가 111이야 이거 답을 탁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나중에 내가 XXX인데 하고 두 번째 왔는 거는 무시된다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친구는 111111111이 얘인 줄 알고 얘하고 통신을 해버립니다. ARP 스푸핑, 위장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또 DNS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국민은행 이야기했는데 kbstar 치면 이게 도메인 DNS 했어. 이게 kb.com 이게 이제 도메인 주소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knuac.kr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IP로 변경을 시켜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접속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인터넷에서 내가 국민은행에 딱 접속했을 때 근데 이 테이블을 싹 바꿔버립니다. 바꿔갖고 내가 국민은행에 여기로 접속해 하고 자기 IP를 내 IP를 여기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도메인 네임 서버를 또 해킹하는 방법이 있게 됩니다. 유사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건 나중에 관심 있는 친구들 깊이 공부하시고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 네트워크에는 그 정도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 재연 공격입니다. 재연 리플레이입니다. 리플레이. A가 이렇게 쭉 해서 누군가하고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뭐 은행이다 칩시다. A가 이렇게 막 뭔가를 보내는 걸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해커. 지켜보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다 자기도 저장을 해요. 근데 이 메시지가 암호가 되어 있어. 봐도 이해는 못 하겠어요. 이 해커 입장에서는. 근데 얘가 막 뭔가 보냈더니 은행에서 또 이렇게 답을 주고 또 뭔가 보냈더니만 또 은행에서 답을 줘요. 그렇게 하더니만 덜커덕 여기서 은행에서 이쪽으로 돈이 입금되더라. 그 다음에 A가 이제 저 인터넷에 걸었습니다. 지가 A인 척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행에 답이 오면은 아까 했던 거 있죠. 그 녹화해놨던 거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리플레이가 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원래는 암호화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은행이 있고 여러분들이 웹에서 뱅킹을 하려고 딱 하는데 요 DNS 스푸핑이나 ARP 스푸핑을 딱 해서 내가 중간에 딱 끼워야 되는 내가 국민은행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국민은행이 한때 이때 뭘 하는가 하면은 처음 우리가 암호화하기 위해서 키를 주세요 요구를 해서 키를 줘야 돼요. 근데 여기 와갖고 키를 주세요 하면 내가 진짜 국민은행 가서 키 주세요. 여기 A라 칩시다. 나 A예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A인 줄 알고 키를 딱 줍니다. 키를 주면은 이제 나는 은행인 줄 알면서 이 친구한테 키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은행에서 야 너 아이디 내라 하면 이 친구가 너 아이디 내라 해서 이 친구가 아이디를 입력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를 여기서 로그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패스워드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은 야 너 패스워드 좀 되나봐. 패스워드 주면 패스워드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국민은행이 척하면서 요쪽에 있는 걸 여기로 그대로 리플레이하고 요쪽에서 오는 걸 리플레이하면서 중간에 끼워서 사고도 칠 수 있더라.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뭐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리플레이 뭐 위장이냐 위장한 거죠 지금 국민은행으로 메시지 리플레이 한 거죠 그죠. 뭐 정확하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 이쪽도 꽤 들어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격은 가용성입니다. 가용성. 주요한 데이터를 저장을 해놨는데, 저장을 굉장히 해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막 내가 암호화까지 해서 잘 저장해놨습니다. 쓰려고 딱 할 때 못 쓰게 막아버린 거예요. 암호화 있는 걸 한 번 더 암호화 시켜버려. 에이, 나도 못 쓰는 데이터. 너도 쓰지 마. 암호화 해놔버려. 이제 이래갖고 이런 거 있죠. 인터넷으로 이렇게 가갖고, 야, 너 비트코인 한 비트를 하나를 보내라. 그러면 너 풀어줄게. 아니면 네 데이터 다 날려버린다. 막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이것도 가용성이고 또 하나의 또 다른 그 방법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서버가 동작을 하고 동작을 하는데 얘가 만일에 메일을 보내는 메일 서버다 이렇게 가정하고 있다면 이 친구한테 메일 좀 보내줘, 메일 좀 보내줘, 메일 좀 보내줘 하면서 메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반복을 시켜버리는데 무한 반복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메일 보내주세요. 메일 보내주세요. 메일 보내. 이 친구 이 서버는 그러면 메일 보내라면 메일 보내주는 게 자기의 기존 목적이잖아요. 그죠? 메일 보내주려고 하니까 또 다음 메일 또 도착해요. 또 저장해놔놓고 또 처리하려고 하니까 또 다음 메일 도착해요. 이게 무한루프로 동작을 해버리니까 이 서버가 하다가 메일 저장하는 저장 공간 꽉 차고, 그죠? CPU 그때부터 끌떡끌떡대다가 여러분들 그 자료가 많아지면은 컴퓨터 점점 늦어지는 이런 현상 많이 경험해 보셨죠? 점점 넘어지다가 꼴까닥 해버립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모호하게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디나일, 거절, 서비스를 거절하게 만드는 이런 공격이 되겠습니다. 디나일 오브 서비스 공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학력고사 시험을 친다. 수시 시험을 친다. 되게 중요할 때 얘를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정상적으로 시험을 쳐야 되는데 막 뭔가 접속에 들어가지고 서비스를 못하게 막아버려요.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일에 여러분 우리 예를 듭시다. 이 친구가 인터넷을 타고 메일 보내주세요. 또 메일 보내주세요. 또 메일 보내주세요 하면서 무한 루프로 돌렸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죽을 건 뻔해요. 꼴까닥 정상적인 서비스 못할 건 뻔하니까 이때 이제 지금 최근에 네트워크에 나와서 얘를 자릅니다. 자르고 너 문제 있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도스 공격을 막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때부터 머리를 굴리죠. 그렇게 심플하게 하지 않죠. 어떻게? 이 친구가 나는 앞으로 공격할 거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 공격 프로그램을 바이러스를 만든다든지 웜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렇게 계속 인터넷에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한테 복사를 쫙 퍼뜨리고 난 다음에 12월 14일 서버 공격해라. 이쪽 서버를 공격해라 하고 명령을 이렇게 메시지를 딱 주게 되고요. 자기는 빠져버려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컴퓨터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일 수도 있어요. 이 명령을 받고는 이쪽으로 공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하는 거죠. 이게 분산된 도스 공격이 되겠습니다. 분산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딱히 공격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 없다. 그죠? 없고,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애들 중에 특정 사이트가 있더라. 그건 있지요. 당연히 감염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 수준까지 못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이렇게 불규칙적인 네트워크로 물려있는 이런 컴퓨터들인데 이 친구가 얘한테 명령을 내리면 여기 있는 컴퓨터들이 전부 이렇게 공격이 들어가요. 공격이 들어가니까 이 컴퓨터 통신 망상에 있는 라우터들 있죠. 우체국. 우체국에 해당되는 얘들이 뻗어버립니다. 네트워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 중단이 아니라 통신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공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디도스 공격. 이건 가용성을 서비스를 몰아가게 하는 공격이다. 이렇게 세 가지 큰 종류의 공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이런 공격을 막기 위해서 데이터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고요.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고, 그 디도스를, 이 가용성 있잖아요. 이 독특하기 때문에 디도스를 막기 위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초기부터 알아서 차단하느냐.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통신을 할 때 송신자, 수신자가 서로 이렇게 더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컴퓨터죠. 우리 고객님은 A등급 클래스네. 그러면 당신은 A등급이니까 이런 걸 동영상을 저장할 수도 있고 편집할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요.
당신 어떤 다른 사람이 접속할 때, 당신은 읽을 수만 있습니다. 이렇게 권한 주는 방법들이 있죠, 그죠? 그게 접근 제어, 그죠? 요거는 authorization, 요거는 authentication, AA 서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인 방지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 인정. 송신자, 수신자가 정확하게 이제 통신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A하고 B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서로 중요한 대화를 했어요. 근데 A가 그때 그거 나 통신한 적이 없어. B 곤란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A가 어떤 데이터를 하나 보냈을 때 차용증을 보내줬습니다. 뭐죠? 돈 100만 원만 빌리죠 하고 차용증을 딱 주길래 B가 그래 알았다 하고 이렇게 돈을 보내줬는데 차용증 그건 내가 보낸 게 아니야. A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그때 통신을 했다 증명하고요. 데이터를 보냈는데 이 데이터는 원작자의 데이터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부인 방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더 이상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겠다, 그죠? 이게 지금 개론시간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암호화입니다. 암호화. 암호화에서 이걸 커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도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컴퓨터에서 접근 제어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라우팅 제어하는 방법, 트래픽 배제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 일단 여기서 스톱하고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